네, 최근 보안수 사건 논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닌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어서 요럴 때 반드시 이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 싹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학은 하신 거죠? 네, 방학 중입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광고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고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체크는 필수적으로 이용하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전생에 걸쳐서 성별, 연령별로 맞춤형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검진은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2년마다 대상이 되고요. 단 세대주 및 직장 가입자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신체 계측, 혈액 검사 등 공통 항목 8종,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 정신 건강 검사 등 성 연령에 따른 11종 검사가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혜택이 있을 때 얼른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이죠. 이 암검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모두 6종이 20세부터 연령별로 적용이 됩니다. 6세 미만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검진도 총 8회에 걸쳐서 꼼꼼하게 지원이 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혼잡하고 예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나와 가족의 건강검진을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국가가 드리는 건강한 선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보험 25시 앱을 깔아두시면 대상 조회도 가능하고요. 무려 10년치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도 분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일반 검진을 받으시면 운전면허 때 신체검사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용심사할 때도 신체검사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매년 이렇게 건강검진 받아두시면 취업에도 또 운전면허 때도 도움이 되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건강검진 계속 받으시죠? 네, 받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주는 또 우리가 돈을 내는 만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서비스다. 근데 이용률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광고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검찰 개혁에 관한 한 교수님 한 30년 하셨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네. 기대가 컸었죠. 뭐 다른 건 몰라도 검찰 개혁은 굉장히 신속하고 철저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가 결국 검찰공화국이었고 내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존망의 위기로 몰고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검찰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가장 큰 피해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 때부터 이후로 줄기차게 국민들한테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 대통령의 어떤 추진력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저는 뭐 빠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안에 이것이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1년이 넘게 이렇게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질질 끌고 있고 또 중간에 뭔가 검찰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이런 위기 국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인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마침표를 찍어야 될 단계에 와서 다시 또 여당 내에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실망감도 크고요. 네. 네. 답답하시고 또 실망감도 크시고 그것은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도 네.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상 그 조직법에 해당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이제 지난 1월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지방선거 끝나면 원래는 지방선거 전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다시 또 해서 어쨌든 이제 절차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쨌든 수사권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국정 운영 목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아니고 보안 수사권 존치가 필요해. 다시 또 이런 논쟁이 이제 부활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자꾸 갔다가 가고 났는데 다시 또 돌아오고 지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백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검찰 권력이 그 워낙 강고한 특권 계급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 어떤 정부 조직이나 이런 것을 리빌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뭐 어느 부처를 없앤다, 통폐합을 한다, 나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그걸 따라갑니다. 네. 이게 국정 철학이고 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은 그렇지 않죠. 본인들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수사권, 뭐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로 보면 검찰 조직은 자신들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유지해주면 정권하고 잘 지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킨다든가 권익을 침해한다 이러면 뭐 대통령이고 정권이고 상관없이 들이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어쨌거나 검찰청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공소청 검사에게서 이제 그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사활을 건 최후의 그 저항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단계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검사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그 루트를 다 지금 들어가서 동원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접촉을 뭐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사가 친검 성향이 강하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사를 뭐 홍수 쏟아내듯이 네. 이렇게 지금 쏟아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항을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최후의 저항.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저는 뭐 어떤 소신 철학이라기보다는 부안해동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꾀임에 부안회동하고 있다. 이렇게 뭐 봐야 될까요? 꾀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과거에 검찰이 잘하던 짓들을 보면 결국 캐비넷에 들어있는 파일 정보를 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치인들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또 그 드러나지 않은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넌지시 보이면서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예. 사실상 공갈이죠. 협박인데 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뭐 기대했던 것이 사이다. 네. 굉장히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렇습니다. 또 추진력 있게 어떤 일들을 그 추진을 하셨는데 이게 유독 이 보안 수사권 문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본인 의견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약간 입장이 모호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죠. 네. 예, 갖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총리실 이거 김민석 전 총리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져가 놓고는 네.
뭐 거의 직무유기 상태, 직무해태 상태로 이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지금 그 끌고 왔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이게 국민들한테 한 어떤 중차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좀 분명하게 힘을 실어줬으면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바로 장윤기 사건입니다. 예. 이 장윤기 사건에서 그 장윤기 아버지가 이른바 이제 자기 아들의 범죄를 증거인멸하고 알고 봤더니 큰아버지도 경찰이었고 이런 범죄들이 계속 드러나면 피해자 인권에 큰 문제가 생겨 이러면서 피해자 단체들 특히 이제 민변의 여성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검찰에 그런 암장 사건은 많았지만 이제 유독 이 장유익 건을 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정말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여론조사까지 발표가 되고요. 일련의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도 검찰의 작업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윤기 사건은 사실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사안 자체가 비극적인 그렇습니다. 사안이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안 수사권을 떼내야 될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호재가 발생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직접 보안 수사권을 여전히 남겨야 된다. 이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송치를 했을 때 검사가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 왜 증거물이 사진에 찍혀 있는데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느냐. 네. 뭔가 경찰이 사건을 손을 대고 의도적으로 좀 축소 왜곡한 흔적이 보이니까 이제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섰던 것이고 네. 그를 통해서 그 부친이 그러니까 가해자의 부친이 경찰관이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강간 살인 목적을 숨기면서 그냥 일반 살인으로 기소한 이런 여러 정황들이 이제 드러난 네.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뭐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사실 발빠르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최고 책임자나 또는 적어도 수사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한테 100배 사죄를 하고 네. 국민들이 한 점 의혹을 갖지 않도록 예. 명백하게 밝혀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네. 우리가 신속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경찰의 반응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반전되는 지금 현상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검찰 개혁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찰로부터 사건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검사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기 때문에 직접 보안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걸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네. 이 사건을 드러낼 수 없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검사가 검사실에서 보안 수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있는 수사 인력을 동원을 해서 예.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관들. 그렇죠. 수사관들이죠. 검사가 내가 보기에는 경찰로부터 넘어온 이 기록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예. 것을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수사를 해서 해명을 하라. 네. 또 여기에 수사기관에 어떤 과실이든 고의든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수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네. 아니면 검사가 그 검찰의 어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그 직무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고발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중수청이 들어오게 되면 네. 중수청이 그것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중수청은 경찰관 직무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예.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경찰서 내에 그 비리를 전담하는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중수청 수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 밝혀낼 수 있거든요. 이게 덮어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양분함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 네. 이 경찰로부터 넘어온 이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여기 어떤 장난이 들어있는지 금방금방 캐치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혐의가 부족하다.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검사가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네. 거기에 어떤 경찰관의 직무범죄가 있다라는 혐의 이걸 알게 되면 또는 갖게 되면 네.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건들은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는 경찰뿐만이 아니고 검찰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건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윤기 사건은 가해자의 부친, 뭐 큰아버지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봐준 거죠. 네. 봐주려고 이제 사건을 축소 은폐를 한 건데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청주시 공무원 예, 그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이런 것도 예. 다른 추가 범죄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청주시 의원에 대한 어떤 통신 기록 열람을 예, 하겠다 해당.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사들이 기각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예. 당협위원장인 이 고위직 검사 출신 김진모 네. 당협위원장과의 뭔가 어떤 연결고리가 나올까봐 이게 검사가 차단한 것 아니냐.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장윤기 사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조직 내부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까봐 덮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윤기 사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될 것은 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안배할 것인지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맞습니다. 시스템을 개선을 해나가야지 네. 이걸 막연히 그냥 검사 보안 수사권에 맡기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죠.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경찰 문제는 드러날 수 있지만 네. 검찰 내에서 덮고 조작하고 축소 왜곡하는 것은 절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도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은 또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뭐 케이블 타이라도 나오면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더라. 그런데 검사들 중에 누구 하나 그런 거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 심지어 징계도 없지 않냐?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장윤기 사건은 그야말로 홍수처럼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최영중 사건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검색해야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재미나이도 엄청난 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도 참 어떻게 보면 못마땅합니다. 너무 편파적이에요. 네. 그게 언론인의 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장 기자님 언급하신 대로 이게 사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은 검찰 단계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 네. 사례도 많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외부인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없어요. 경찰 수사는 어쨌거나 끝나고 나면 검찰 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예, 이의 신청을 하면 넘어가고 이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록은 90일 동안 당연히 넘어가게 네, 됩니다. 네. 검사가 다 스크린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검사 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청주시 그 의원 사건도 그랬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네, 관봉띠 분실 사건. 그렇습니다. 검찰청 내에서 멀쩡한 증거물이 사라졌는데 그거 지금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부주의한 저 뭡니까 직원의 수사관만 실수로 수사관만 가벼운 징계를 받고 끝나는 거지. 수사 책임자인 검사는 뭐 형사처분은 고소하고 징계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그 안에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쿠팡 그 퇴직금 미지급 네.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특사경인 고용노동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예,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이 그 지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도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맞습니다. 기소할 만한 증거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대검에 보고할 때는 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누락을 해서 불기소 승인을 받고 예.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건도 사실 그 담당 부장검사가 양심선언 내부 고발을 안 했으면 안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해요.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언급해야 될 게 2015년에 그 진동균 검사 네. 성폭행 사건. 그렇습니다. 저 한동훈의 처남입니다. 처남입니다. 처남이고 옛날 그 진영구 검사장의 아들이죠. 예.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강제 추행을 했는데 이게 내부 감찰로 다 드러났어요. 네. 덮었습니다. 1차 1차 무혐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나가서 대기업 이사로 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서지영 검사 미투 사건 이후로 이제 미투 사건이 불거지고 사회 조명을 받으면서 네.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된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음.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10개월 형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에서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이 검찰 검찰 단계에서. 내에서는 예. 훨씬 쉽게 벌어질 수가 예.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 은폐, 증거를 숨기고 이런 것은 누가 밝혀냅니까? 양심 선언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밝혀낼 그냥 수가 넘어가는 없어요. 예.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경찰 사건은 체킹이 되는데 검찰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지부식간에 처리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거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로 있는 대장동 사건, 네. 뭐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 조작하고 예. 심지어는 진술을 뭐 내장을 다 끄집어내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공범들을 불러가지고 네. 서로 진술을 짜맞추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도록 네. 진술 세미나도 열고 뭐 이런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국정조사에도 드러났고 지금 이제 법무부 위원회가 미래위원회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드러났지만 그걸로 인해 징계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검사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박상용 검사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지금 떳떳하게 그냥 돌아다닙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 들이받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한테 뭐 딱 일주일 시간 준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작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어떤 주장과 공격에 의해서 이런 정황이 드러나겠죠. 드러나지만 별도로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는 네. 뭐 검찰이 수사할 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특검이 들어와서 수사를 할 텐데 네. 수사를 해서 기소하지 않는 한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 서로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나중에 나더라도 네. 몇 년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돈은 억수로 돈을 쓰게 되고 네. 그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피해 회복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조작 기소한 검사, 조작 수사한 검사들은 다 영전하고 이 얼마나 부정의로운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으려면 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를 해내야죠. 네. 그 대통령께서 몇 차례 강조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피해자 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경우에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안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본인의 의견이다. 다만 본인의 의견일 뿐이고 이제 국회에 공을 넘겼으니 국회에서 수구해서 결정해 주시라. 네. 이제 이런 당부를 한 겁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형사법 전문가시니까요. 예,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 수사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네.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런 수사 기소 분리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길을 70년 만에 처음 가는 새로운 길이죠.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예. 또 국민들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네.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당부. 예. 예,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 어쨌거나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이고 또 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로 넘기겠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 따르겠다. 음흠. 후속 조치는 우리가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걸로 저는 대통령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끝난 거죠. 끝난 예. 걸로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뭐 이게 대통령의 속내가 뭐니 뭐 저는 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속내를 근거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정말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하셨어요. 예. 예? 내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보안 수사권도 안 된다. 네, 그렇죠. 국회가 그것을 정리해서 법으로 예. 만들면 예. 행정부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고쳐나가면 된다. 네. 이건 대통령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차례 말씀을 예. 하신 거죠. 그대로 저는 이제는 국회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흠. 그렇게 저는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서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언급하신 대표적인 것이 공소시효의 문제인데 예. 우리가 지금도 공소시효가 3개월 남은 사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 7년, 10년 막 이렇게 가는데 네.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이 선거 사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6개월로 돼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개월 남았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검사와 수사하는 경찰과는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언제 송치를 할 건지. 그럼 법에 딱 법령에 규정이 돼 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법령이 규정이 되어 그러니까 있다는 소송법은 아니고 소송법 하위 법령인 예, 대통령령에 대통령령에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의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요 사건은 지금 공소시효가 3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빨리 우리 협의를 하자. 그래서 예, 수사를 예. 빨리 끝내고 받으면 즉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예,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사건을 캐비넷 안에 넣어놓고 뭉개고 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검찰로 송치를 했다. 네. 뭐 그런 사건이 100만 건이 한 건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예, 있겠죠. 예. 근데 그건 경찰관을 처벌하면 됩니다. 그 직무유기로. 그렇죠. 예. 그거를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예. 막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예. 일단은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검사가 이거는 기소할 만하다면 기소를 하고 네. 이 상태로는 기소를 못한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건 검사가 그 단계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100만 건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검사한테 일반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예. 그거는 조금 과장된 논리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모든 사건을 입건하는 동시에 형사사법 통합망에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뜹니다. 그건 상사들도 다 보게 돼 있어요. 네, 이 네. 사건은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다. 킥스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그러면 거죠. 킥스에 자동적으로 다 다 뜹니다. 떠- 예. 그래서 옛날처럼 무슨 캐비넷 안에 숨겨놓고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저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할 때 네.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고소장을 냈다. 아, 피해자가. 피해자가.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있었는데 예. 피해자가 공소시효 지나기 며칠 안 남겨두고 예. 고소장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공소시효 며칠 안 남았네. 그럼 예. 밤을 새워서라도 막 그렇죠. 조사해가지고 예. 검사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검사가 보니까 이거 하루 남았다. 이럴 수는 있죠. 예.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검사가 예. 넘어온 자료만 보고 예. 판단해서. 판단해서 이걸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걸로는 부정하다 그러면 불기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꼼꼼하게 교수님께서 이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의 걸로 하고 경찰이 뭉개고 있었다라고 하면 경찰을 처벌하면 되는 거고 거고요.
그리고 네. 이 경찰에 대해서는 뭐 책임 있는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너무 늦게 냈기 때문에 뭐 일찍 냈으면 좋았는데 네. 늦게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생기는 걸까요? 한동수 변호사님은 보안이 됐든 별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직접 수사권을 준 수사권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정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금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성남 FC 사건, 예, 그것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결정했는데 예, 계속 검사가 재수사 요구하고 예, 계속 재수사 요구를 하니까 하나 작은 거를 뭐 검사가 이거는 혐의 송치를 원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작은 혐의를 하나 붙여가지고 보내니까 예, 그걸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보안 수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명칭이에요. 그냥 수사권입니다. 그리고 근데 왜 갑자기 보안 수사라는 게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보안 수사라고 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지만 아주 보조적으로 예외적으로 보안에서 보안적인 기능에서 수사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경찰로부터 넘어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네, 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고 법에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공소 사실의 동일성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사하는 검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같은 기자시니까 네,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뭐 배임 횡령 이런 거 수사를 하다가 대장동의 씨앗이 뭐였느냐. 윤석열이가 옛날에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네. 과장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대장동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법으로는 검사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기들 내규로 공개되지 않은 내규로 대장동 사건과 이 명예훼손 사건은 그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네, 수사를 해가지고 뭐 뉴스타파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기자들 막 계속 압수수색하고 수사해가지고 괴롭혔죠. 기소까지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기소해놓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이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검사가 내가 보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하면 그만입니다. 네, 기소하면 그만이에요. 아무런 건 제약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마음먹으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할 수가 있고 제한이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검사는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김학의 사건 많이 언급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경찰이 뻔히 영상 네. 녹화물이나 다 김학의가 등장하는 성폭행 사건을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검찰로 보냈는데 네,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 가지고 예. 일단 영상 속 인물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 남은 다 알아보는데 검사는 자기들만 못 알아봐요. 자기들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고소한 성폭행 피해 여성들 예, 계속 불러가지고 추궁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이제 진술이 조금씩 바뀌니까 네, 그걸 조서에 담아가지고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죄인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게 보안 수사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사가 네. 받은다면 이거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면 네,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성호 장관이 뭐 수사 개시권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정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 형사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검사들이 지금 있는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본인들이 이제 기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보안 수사권이 꼭 없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끝끝내 수사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과거 회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저는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문패만 바꾸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약자나 피해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현재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조직, 인력, 예산 이거를 그대로 소위 말하는 전력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보존해서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3년 4년 차에 가면 그 수사권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다음 정권이 만약에 진보 정권이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검찰청으로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때를 지금 노리는 겁니다. 그 때를 노려서 어떻게든지 수사 전력을 보존을 하려면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지금 검찰 개혁이 이렇게 1년째 지지부진하고 보안 수사권을 둘러싸고 뭐 새로운 대안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고 피해자를 막 내세우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벽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현명한 분이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본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권력자는 우리가 일부러 레드 팀을 옆에 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은 발언이나 인식을 전달하는, 그래야만 지도자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유시민 같은 훌륭한 분이 옆에서 대통령이 경계해야 될,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해주면 소중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뭐 막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대통령이 실제 본심이 뭐냐 이거를 제가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 판단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저는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은 보안 수사권이 이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을 해 나가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물러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보안 수사권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을 정해주면 따라가겠다. 저는 이제는 당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산을 하면 10월 2일 날 두 조직이 개청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국회 취재를 해보면 모든 게 이를테면 뭐 사무실도 새로 얻어야 되고 검찰에 6,500명이나 되는 수사관들이 다 중수청으로 오게 되면 또 이게 경찰 비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중수청은 또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일이 많은데 이 형소법 개정안에 모든 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내줘야 그 다음에 조직도 이관하고 또 뭐 사무실도 얻고 뭐 이런 등등의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막혀 있어서 모든 게 이제 안 되는데 지금 7월 2일로 하면은 2달도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안 되고 한 6개월 연기합시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이게 좀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8.17 전당대회 이후에 합시다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뒤로 넘어가면 사실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뒤로 넘기면 저는 영영 이 개혁은 자초할 것이다라는 검찰 개혁이 자초할 거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저는 좀
그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못하면 저는 엄청난 국민의 분노를 아마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현 정부가 지금 60% 70% 지지율을 받아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네. 내란을 겪고 나서도 49%였어요. 네. 현 정부를 그래도 지지하고 이렇게 세운 것은 그래도 검찰 세력을 청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거거든요. 예. 1년이 넘도록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행정권 입법 권력을 다 몰아줬는데 이걸 결국 못 해내면 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못 해내게 되면 그건 국민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이고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더 이상 지지자들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할까 저는 안 할 거로 봅니다. 안 할 것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은 저는 필패로 저는 갈 거로 민주당의 봐요. 필패다. 민주당의 필패고 다음 진보 정권을 다시 예. 세우는 것은 저는 필연적으로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민주당과 정부가 아주 중대한 기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결기를 갖고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된다. 네. 아직 시간은 있어요. 7월 말까지 저는 처리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데드라인은 7월 말이다. 예, 그래서 내일 정책 의정이 열린다니까 예, 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네. 빨리 결정을 해서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시키면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듭을 예, 저는 이번 주에 매듭을 안 지면 저는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고 실패의 길로 이제 저는 접어드는 거다. 예, 접어들고 지지자들이 정말 이제 냉소적으로 돌아서면서 마음이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경제 분야 모든 분야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단초는 검찰 개혁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인데 그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대. 제가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뭐 대통령 사건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뭐 대통령이 염려하실 수는 있죠. 자기 사건이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 조작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저는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엄청나게 그 중요한 파기환송 사이렌을 울려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넘어갈 수 있었죠.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저는 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 특히 중반기 넘어가서 임기 말까지, 그다음에 뭐 임기 중 임기 후에라도 대통령의 안임, 또 민주 어떤 세력의 지도자들이 아니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말이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면 어떻게든지 틈을 삐집고 들어가 가지고 저는 공격을 할 거로 봐요. 이게 검찰 집단을 우습게 보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이게 정성호 장관이 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은 절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자신들 편이에요. 그리고 역대로 보면 검찰 조직을 그래도 가장 제대로 대우해 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을 안 넣고 예. 그냥 자기 일 하도록. 네. 검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 된 것도 없어요. 네. 아주 치졸하게 공격을 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었죠.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저는 100%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더 이상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소권만 남겨야 돼요.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안 수사권을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마지막에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피해자 단체의 뭐 강력한 요구도 있죠. 뭐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저는 뭐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이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면 피해자의 편을 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역대로 보면 검사는 항상 강자,
가진 자,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의 편이지 절대 약자의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김학의 사건, 진동균 검사 사건에서 멀쩡한 피해 여성들이 있는데 그때 검찰이 피해자의 편을 들었어요? 아니죠. 지금 청주시 의회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자연 사건도 그렇죠.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게 언제 피해자 편을 들었습니까, 예, 검찰이? 피해자 여성단체에서 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보안수 사건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정말 단견이고 검사들한테 이용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피해자 하고요. 단체들이. 피해자 단체들은 이용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들이 어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제일 요구한답니다. 예. 실제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찾아왔던 분 가운데 그럼요. 민변 여성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단체들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예. 대목.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겁니다. 뭐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키고 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이들이 주체로서 참여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습니다. 강화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제껴놓고 오로지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질 때만 피해자의 편을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한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민생범죄라고 하는 뭐 투자 사기 사건, 네. 뭐 예전에 보면 라임 투자 사건 예, 뭐 이런 예. 거 있잖아. 1조 6천억이 손해를 봤다는데 그때 검사들이 피해자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해자 편을 들어가지고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면서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위직 검사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들입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네. 가해자들은 사기친 돈으로 막대한 비용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자기 변호를 받으면서 네.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누구랑 결탁을 하겠어요?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하고 결탁을 해서 정관예우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건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눈물 흘리는 적도 없어요. 네. 그거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면 항상 그게 진실일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는 보안 수사를 통해서 유죄인 걸 무죄로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네.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유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치 네.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그 최근에 홍기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예, 예. 외교관 출신이고 예. 경제 전문가인데 그분이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서명을 한 분이 한 11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만들어준 법안 아니야? 이렇게 뭐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100% 검사들이 만들어준 안에 그냥 서명만 해서 갖다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홍기원 의원이 외교관 출신인데 왜 갑자기 이 문제에 참전을 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검찰한테 뭐 그냥 제 솔직한 생각이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대통령한테 좀 점수를 따자 뭐 이랬을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부적절하죠. 실제로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법안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예. 질문에 대해서 디펜스도 못하고 예. 이런 중체대한 국면에 검사들의 아주 흉측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홍기원 법안은 아주 예. 검사들의 흉측한 법안이다. 검사들의 요구를 다 담아놨어요. 검사 요구를 다 받은 흉측한 법안이다. 예. 이거를 저는 서명을 해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했다는 것은 참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좀 참담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민주 시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저는 나중에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 시민들이. 예. 예.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 법안을 2단계에서 지금 갑자기 냈다는 게. 네. 대통령도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법안에 보면 검사는 수사의 주체고 네. 예외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 넓혀놓고 예. 예?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다 다 그대로 하고. 살려놓고 예. 사회적 약자 범죄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경찰에 송치 의무까지 부과를 시켜놓고 예.
검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법안에 담아가지고 다 내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는 밈이나 짤도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저는 민주 시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예. 나중에 공천 과정이나 총선 과정에서 저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낙선 운동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교수님 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도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권 송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권 송치는 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없어졌죠. 없어져서 이제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송치를 하고요. 네.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네. 저는 이의 제기란 네 글자만 나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네. 법정 이의 송치라고. 제기. 예, 예. 법정 송치라고 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불송치 대해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예. 당사자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고소 고발을 했지만 경찰이 조사한 걸 보니까 이게 죄가 안 될 것 같다.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 기록은 검사한테 다 넘어갑니다. 검사가 다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하게 돼 있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결론을 제대로 내렸는지. 이게 지금 약 50만 건 정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서 종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5만 건 정도가 이의 제기를 해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45만 건 정도는 빨리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예. 빠르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사건이 종결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자님이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당했다. 많이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말도 안 됩니다. 돼. 예.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정권 송치를 하면 검사손으로 넘어갑니다. 검사손 넘어가면 검사가 본인이 원하면 유죄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처리를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4년이고 5년이고. 예.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전권 송치도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그리고 이들이 정권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본심이라기보다도 네. 정권 송치를 세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걸 양보할 테니까 일부 보안수 사건을 남겨달라. 라는 일종의 협상 카드, 레버리지로서 이제 저는 주장을 한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본심으로 정권 송치를 요구한다면 네. 그거는 검사의 권한을 위해서 1년에 50만 건이야 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자기들이 야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이게 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검찰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추미애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검찰 개혁 여기까지 진도 나왔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빠꾸 해가지고 예.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로 시계를 돌려놓겠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렇죠. 그리고 정권 송치가 되면 검찰로서는 이제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니까 지금보다 수사 조직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다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검토를 해야 되는 세상에 거니까. 45만 건을 봐야 되니 얼마나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력을 보존하려는 이제 속셈이 술수다. 있는 거죠. 예. 저도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은 검찰한테 밑보여가지고 혹시 당하지 않을까? 예. 뭐 박상용 검사가 고소해 놓은 것도 지금 뭐 재판에 계류 중이고 항소심 예. 재판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그동안 너무나 무수한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고 이제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의 시간, 민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꾸 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의견을 부풀려서 가던 길을 멈출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네. 옳겠다. 100% 동의합니다. 예, 7월 안에 확실히 끝내고 매듭을 짓고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교수님 다만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가 너무 뒤로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는 막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행안부 차원에서도 이 경찰이 그 비대화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탁 치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 이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뭐 적극적으로 안을 내야 되는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게 순환인사제, 상피제, 내부비리 수사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이제 네, 뭐 감찰기구, 예, 감찰기구를 만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 통제, 그 뭐 중수청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제 과거 검찰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되는 중수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네,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하는 거하고 네, 그게 없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하는 거는 파워가 다릅니다. 몇 분의 1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국수본 광역수사대에서 예,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비리를 예, 혐의를 잡았다. 예, 압수수색을 하려면 증거물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압수수색 하려면 검사를 가서 설득을 해야죠. 음, 검사가 노하면 그 수사는 진행이 안 됩니다. 영장이 안 나오니까. 영장이 안 나오니까. 예. 영장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를 해요? 그렇습니다. 중수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는 임의 수사권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찰 수사, 중수청 수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남용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건 기우다. 충분히 검사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관 상피제도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네, 네, 개정 네. 모임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입법 발의도 돼 있는데 예, 거기에서도 우리가 수사기관 상피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관의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사건을 축소 은폐, 직무범죄를 축소 은폐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행안부에서 내놓은 것 중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네, 그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된 어떤 감찰기구를 만든다는 예, 100명 정도 예. 규모가 되는. 그게 이제 영국에는 IOPC라 그래서 영국은 경찰 권한이 세기 때문에 예, 독립 그 경찰 조사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조사 기구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들어가고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 직무에 대해서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이게 경찰 비리를 막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기구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간 것 같고 일단 국가경찰위원회에 그런 그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어떤 통제를 받는 네, 감찰기구를 만들면 저는 여기서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내부 비리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좀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진전된 안을 내놨다 예.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국힘에서 주장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인들이 와서 수사 기록 다 보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 또 하나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없애면은 범죄자 천국될 텐데 그때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요. 예전에 검찰개혁 논의가 있고 뭐 가장 심했던 게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없애는 네. 문제, 또 검사의 조소의 증거 능력을 날리는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공포감을 조성을 했어요. 네, 이 경찰에 의한 그 수사권 남용,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이게 예. 횡행할 거다. 또 검사 조소 증거 능력을 날리면 범죄자가 전부 다 법정에 가서 예. 무죄 받아가지고 범죄자 천국이 될 천국이 거다.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죠. 이게 다 공포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 예. 예. 절대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예. 아휴, 참 이게 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실은 3에서 6개월 안에 깔끔하게 작년에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고 사실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결국에는 이게 중간에 또 뛰쳐나오게 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도 교수님 할 때 그때 이제 뭐 경종을 올려주셔가지고 조직 개편은 그래도 확실하게 돼서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잘 통과가 된 것 네. 같고 지금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절차가 잘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제 1장은 넘어간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될 때까지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완성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민주당이 꼭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한 이후로 재작년까지 우리가 군부 쿠데타에 대한 어떤 염려, 두려움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가 이 검찰권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어요. 네. 이게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완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댓글창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없어서 뒷감당 가능한 거냐? 이를테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몇 건 더 터지면 그때는 민주당이 그때 보안 수사권 없애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홍수처럼 터진다. 그 책임이 오롯이 민주당한테 갈 텐데 가능하겠냐? 감당 가능하겠냐? 이런 댓글이 있네요. 이거는 좀 교수님. 장윤기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검사의 보안 수사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없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찰 내부에 자기들 식구가 관련된 이런 범죄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사건이 은폐 축소되지 않도록 어떻게 내부의 감시 감찰 기능을 더 확실하게 만들 것인지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막아야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런 문제가 100% 예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과 법사위는 빨리 7월 말에 통과하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런 교수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들 올라와 있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아닙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